어제는 날이 흐려서 기분이 가라앉았고, 오늘은 날이 너무 좋은 게 나가지 않고는 너무 아쉽고, 내일은 아마도 몸이 아플 예정이라서 하라는 공부가 나는 너무 하기 싫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B 보이는 라디오 하공한 4회차 진행자 황민지, 황유나입니다. 하공한은 하라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의 흥얼거림을 귀담아 듣는 SB 보이는 라디오 방송으로 서울대학교 문화자치위원회와 함께 진행합니다. 하공한이 벌써 4회차 마지막 방송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 이별, 그리고 성장을 주제로 흥얼거렸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아 뜻깊었던 방송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3회차 동안 서로 다른 7팀을 만나봤는데요. 회차를 거듭 진행하며 아티스트 분들의 깊은 생각과 그보다 더 깊은 내면 속 진심을 듣고 나니 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나 씨는 하공한 마지막 회차에서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마지막 회차인 만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남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슬픔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나만의 힘듦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흥얼거림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 유나 씨의 마음을 듣고 곡 작업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공한 4회차는 각성의 순간, 좌절로부터 런어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불합리한 일들에 무뎌진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일상 속에 숨은 수많은 회의감은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으로 끌고 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이 온다는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흥얼거림을 담은 두 분, 박종호님과 디더플랜의 박선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선 박종호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각성이라는 곡으로 하공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컴퓨터공학부 박종호입니다. 다음으로는 디더플랜 팀의 박선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어교육과 박선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하공한 10집에는 런어웨이라는 이름으로 곡 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인팀과 단체팀 모두 출연하는 시간인데요. 각각의 매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호님께서는 혼자 작업을 하시는 만큼 작곡에 대한 생각도 혼자 감내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음악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일본 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일본 노래를 듣다가 그때는 일본어를 잘 하지는 못해서 뜨문뜨문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이게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은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해석을 확인해 보니까 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좀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좀 개성을 드러내거나 하는 거는 힙합 노래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노래에서 오히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건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타를 샀던 게 처음 시작이었고 그 전까지는 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음악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던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본 여행을 가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 힙합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그 많은 과정들을 다 혼자 하게 되실 텐데 그 과정 중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근데 혼자 하는 게 뭐든 그렇듯이 성과를 내기까지 꾸준히 하는 게 아무래도 어려웠고 실제로 조금 열심히 해볼까 해서 하다가 조금 흥미가 떨어지면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을 굉장히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을 때도 한 1년 정도 창작 활동을 거의 그만둔 사실상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상태였고 우연히 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이제 같은 조를 하게 된 분이 이 프로젝트에 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그분의 권유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더라도 혼자 그냥 도서관에 가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친구랑 이때 가서 만나자 해서 공부를 하는 거랑 난이도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 어떻게 동기부여를 계속 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만들어도 뭐 이게 더 나아 이게 아니면 이게 더 나아 이렇게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없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어딘가에 공개를 했을 때 뭔가 내가 기대한 만큼 반응이 없으면 동기가 되게 많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뭐 좋았던 거라면은 뭐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음악 작곡이라는 그런 막연한 일을 공부 그리고 동기부여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해 주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었을 때도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이걸 팀으로 나눠서 짊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이 느낄 그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 그럼 선우님께서는 디더플랜의 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디더플랜이라는 팀은 작년 8월쯤에 서울대학교 중앙작곡동아리 사운드림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우리도 이제 기성곡만 커버하는 밴드가 아니라 우리끼리 곡 써가지고 이제 한번 그 활동해보자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밴드고요. 제가 리더는 아니지만 거기서 모은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거기서 주로 이제 데모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안에 내부 명칭으로 음악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전반적인 거를 제가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고 담당하고 있는데요. 곡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이라 하면은 사실 이제 아까 여기서 혼자 이제 곡을 만들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밴드원들이 이 곡을 연주하고 부를 거다라는 걸 상정하고 곡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이 멜로디를 짜면은 좋은 멜로디지만 근데 우리 보컬의 음색이나 어떤 성향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려사항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점은 좀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선우님께서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게 없다고까지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힘들었던 점에 대한 질문에서의 답변조차 재미있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보고 이거는 꼭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악 활동을 함께 하면서 더 좋아진 점이 무엇이 있나요? 일단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서 하면은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재밌고요. 서로 뭐 만들고 잘했다 아니면 뭐 약간 좀 별로면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도 되게 재밌고 이제 아티스트라고들 이제 감사하게도 공모전에 붙으니까 불러주시는데 사실 그냥 이제 저는 딴따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아마추어 뮤지션인 거잖아요. 어디서 이제 인증받지 않은 아마추어의 가장 큰 벽이 뭔가라고 이제 제 경험상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협응하는 어떤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밴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딪히고 이제 넘어서고 하는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향이란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되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밴드 리더가 되게 진취적이고 약간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처음에는 되게 왜 저러지 싶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끌려서 이제 학원관도 내보고 이제 오늘 이렇게 라디오도 찍으러 와보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밴드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 활동을 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만큼 갈등도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셨을 텐데 그 만드신 곡에 대한 가득 담긴 애정을 토대로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로 훌륭한 하나의 팀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공한 마지막 회차의 곡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호님께서 각성의 주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각성은 좀 좌절을 겪으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고 태어난 이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다던가 소통을 한다던가 나한테 가치 있는 게 무슨 일인지 찾는다던가 나한테 가치 있는 일에 도전을 한다던가 근데 그게 좀 잘 안 풀리거나 하면은 안 해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잊고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그런 비슷한 일을 또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그런 좀 게을러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 생각해보면 좀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되게 이상하게 살고 있잖아.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약간 자책 같은 거를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오래 가지 않을 뿐더러 몇 번 그렇게 해서 동기를 얻고 다시 좀 그런 고저차를 겪다 보면은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원래 그냥 이렇게 좀 게을렀던 사람인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단계가 되어버리고, 근데 그렇게까지 돼서 좀 이제 나는 글렀구나까지 생각이 가도 다시 뭔가 해야 할 일들을 결국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여유를 뭐 갖게 된 것도 같고, 뭔가 잘 안 풀릴 때도 그냥 또 언젠가 좀 기다리다 보면은 또 뭔가 각성의 순간이 찾아오겠지 하면서 좀 희망을 갖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종호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종호님의 그 길었던 인생 스토리가 짧게 각성에 다 담긴 것 같아서 한 번 더 각성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곡은 아마도 귀에 익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미 틱톡에서 반응이 있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확확 변하는 트렌드 속 이 곡 각성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틱톡에서 반응이 있었던 거는 제가 돈 내고 프로모션을 좀 돌린 게 있고요. 그게 2,000원, 아니 5,000원 내면 2,000뷰? 뭐 그렇게 찍어주는 틱톡 내 그냥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마 한 40-50%는 그걸로 얻은 조회수가 아닐까 싶고, 각성만이 갖는 매력은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의 장르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어떤 세션을 분해하면서 듣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근데 대신에 어떤 가수의 서사라던가 안에서 얼마나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어떤 재밌는 표현을 썼나,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면서 듣는 편인데, 저같이 그런 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음원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재미있는 표현과 좀 감성 짙은 멜로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노래를 듣지 못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곡의 매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성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던 증거를 입에 넣는다. 카페인 섞인 혈액이 흘러간다. 겨우 잠에서 깨어난 세포들이 할 일을 찾는다. 얼마나 더럽혀진 삶인지 털어놓고서 이렇게 똑같았다며 감탄한다. 아무 말 없이 담아둔 빗물들이 심장을 적신다. 수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섬에 소용돌이 몸을 맡기고 걸어간다. 나약한 삶인 채 미뤄둔 의심, 객기, 두려움 모두 내게 돌아와라. 그렇게 눈물들이 깊어진다. 시끄러운 지옥의 약점을 찾으며 최소한 내 마음을 지켜낸다. 부끄러움 없는 얼굴으로. 시시한 이유로 독을 품어둔다. 웃음 뒤편에 아기를 숨겨둔다. 세상을 넘어 진심이 닿기까지 억지로 가슴을 찢어가며 이유 없는 떨림은 계속될 테니 대답 못할 맘이 너를 깨워줄 테니 그저 하루를 살아내라. 세상의 편에서 이겨내라. 어김없이 희망이 쏟아진다. 좋아하는 사람의 약점을 찾으며 영웅들이 괴물로 변해간다. 새로운 저주가 내려온다. 사랑도 맘 한켠에 묻어둔다. 비정한 얼굴로 전부 감춰두고서 언젠가 따뜻한 세상이 오면 너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번쯤이면 느껴봤을 만한 생명력이 요동치는 순간이 다시금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더플랜의 선우님께서 러너웨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너웨이는 사실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문득문득 살아가다가 마주치는 어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현타라는 표현을 우리 이제 밴드 안에서는 자주 썼고, 약간 허무나 내가 원했던 모습과 이제 문득 자신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괴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한 곡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 주제였던 건 아니고, 제가 보통 곡을 만드는 방식이 일단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이제 뚝딱뚝딱 데모랍시고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밴드원들한테 가져가서 이것저것 들려주고, 아 괜찮은 거 뭐 있냐 해서 이제 고르는 방식인데, 이제 이번에 이 곡을 고르고 다들 이제 아 이거 괜찮다, 그럼 이걸로 뭘 주제로 곡을 써볼까 했을 때 계속 이제 되게 오랫동안 그걸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막 좀비 얘기도 막 나오고 되게 막 별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모아지는 지점이 거기였던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배경이 되게 다양한 편인데, 과도 되게 다양하고 학번도 다양하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이제 걸어 들어갈 때 느껴지는 어떤 허무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른다. 이제 그런 걸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약간 조금 더 밝은 분위기가 있는 데모였는데, 허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비관적으로 곡을 이제 그렇게 발전을 시켰던 것 같고요. 나름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하려고 노력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그 나오는 이제 배경음도 어디 차도에서 이제 차들이 싱싱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걸어다니는 그림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뭔가 그 사이에서 그 어떤 허무 속에서, 실망 속에서 그래도 내일은 뭔가 다르겠지 하는 희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들을 때마다 들고요. 대충 그런 곡입니다. 좀비라는 내용에서 이제 사람들이 겪는 현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곡까지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신기한데, 아마도 이번 곡을 작업하면서 이거 말고도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곡을 작곡하시면서 뭔가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그 하공안에 내 곡을 써보자라고 이제 9월 10월쯤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밴드원 중에 한 명의 친구분이 이제 그 인류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신데, 그 인류학과 전공 수업 중에 기말 로드가 조별 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내는 수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로 너 밴드 한다고 들었는데 너네 밴드 하는 거를 좀 찍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끼리 너무 재밌겠다, 우리 뭐 이제 이것도 남겨보고 나중에 뭐 어떻게 써먹을지 어떻게 아냐 그래가지고 찍게 됐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마침 하공안 이제 곡 작업한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딱 데모가 나오던 그 처음부터 제출하기 할 때까지의 딱 그 과정이 이제 다큐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바쁘고 이제 곡 만드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문득문득 돌려보니까 우리 되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꼭 한번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티스트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은데, 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재미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다 보니 제가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이런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영감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왠지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곡을 쓸 때 어떤 영감에서 이제 뻗어나와서 노래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평소에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것에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이나 스탠스 같은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곡에 이제 묻어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곡을 쓸 때도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밴드원들끼리 이제 술 마시고 집 가는 그런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곡을 만드는데, 나는 그 그림에 대해서 평소에 뭐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약간 거의 반쯤은 무의식적으로 되게 묻어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곡을 쓸 때도 뭔가 이 주제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곡을 써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거를 딱 여기다 넣으면은 내가 기분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곡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뭔가 이해한 바로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억지로 꺼내서 그걸 주제로 잡기보다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주제로 자리 잡았던 것을 우러내와가지고 표현해보는 음악이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영감이라는 단어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더 플랜의 그런 영감, 그리고 그런 깊은 생각, 무의식 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생각이 담긴 이번 곡 런어웨이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And not trying to be, I just wanna be. Is it mine? Is all fantasy, the transparency, no reply. And I try to be, I just wanna be. Wasn't mine, but I couldn't be. I just ran away. So hard to decide. Last dance night of all the Lord you got. Let's dream that all you wanna be goes on. We see ourselves surrounded by the lights. Goes over after morning, hit us hard. Let's dance all night of all the Lord you got. Let's dream that all you wanna be goes on. We'll see ourselves surrounded by the lights. Those over after morning hit us hard. 네, 시끌벅적한 술자리를 마치고 그와 대비되는 길가에서 처량함이 느껴질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번쯤은 겪을 만한 그리고 느껴볼 만한 생각이 도발적인 락 음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곡이 차분하고 무거운 듯 시작하지만 듣다 보면서는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것 또한 매력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됩니다. 화공암 보이는 라디오의 마지막 회차인 이번 회차에서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밝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에 대한 음악을 들으며 삶에 대한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이번 회차의 아티스트분들도 조금 다른 장르를 다루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화공안을 진행하면서 회차를 거듭하며 새로운 장르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장르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종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전 인터뷰를 보니 음악적 겸손이 굉장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장르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종호님만의 특색이 담긴 음악적 취향이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노래의 특징이나 특별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음악적인 장르의 구분은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가수는 있는데요. 호시노겐이라는 일본 가수를 제일 좋아하고 그분은 가수로서 뭐 작사와 작곡뿐만 아니라 편곡도 본인이 직접 하시고 연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뭐 예능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작가도 하시고 라디오 DJ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무슨 활동을 할 때든 약간 표현을 함에 있어서 부조리함 속에 있는 따뜻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신나는 염세적인 이야기들 좀 이런 약간 양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가 많아요. 가장 아마 유명한 곡은 코이라는 사랑이라는 곡인데 굉장히 빠른 BPM에 되게 신나는 노래고 춤도 되게 재밌어서 일본에서 되게 유행도 했었고 그런 노래인데 거기에서도 처음 부분의 가사에 보면은 의미 같은 건 없어 그냥 생활이 있을 뿐 그냥 배가 고파져서 나는 너의 곁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뭐 그냥 마냥 뭐 너무너무 사랑해 아니면 뭐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런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 좀 더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이분은 뇌출혈 비슷한 거에 걸리셔서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망률이 되게 높은 수술을 받으시고 잘 성공을 해서 지금은 두개골에 아예 구멍이 뚫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지옥이 뭐가 나빠라는 곡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신나고 엄청나게 막 경쾌한 노래인데 극한으로 부조리한 상황에서 또 뭔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뭔가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생각의 변화 같은 게 노래로 기록이 되면서 그게 서사가 돼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블랙뮤직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장르적으로도 블랙 음악에 가까운 걸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서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매력으로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는 거에서조차 종호님의 색이 굉장히 잘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성과 같은 멜로디의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 혹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종호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종호님께서 선호하시는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디더플랜의 장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르를 선택하고 나서 음악을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 중에 담긴 그런 생각들을 담아내는 음악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번 음악은 만들고 나서 보니 얼터너티브 락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장르라서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얼터너티브 락이라 함은 되게 포괄적이고 되게 두루뭉술한 단어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헤비메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되게 남자들이 머리 길게 길어서 뽑고 막 기타는 화려하게 속주하고 아니면 뭐 펑크라고 하면은 이제 막 가죽 자켓 입고 막 이제 후리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얼터너티브라는 거는 이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쯤에 생긴 이제 장르 용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시에 방법론이 많이 굳어진 락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새로운 거 해보겠다 이제 대안적인 걸 해보겠다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생긴 그때부터 이제 막 새로 생겨져 나가기 시작한 갈라져 나가기 시작한 그런 조류의 음악들을 보통 이제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게 지금 2020년대 와서는 그냥 어디다 두기에
한 장르라고 하기 애매한 이제 밴드 음악들을 보통 얼터너티브 락이라고 이제 앨범으로서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제 곡 제출을 할 때 아니 대체 장르가 뭐냐, 그러니까 아니, 이럴 때는 그냥 얼터너티브 락이라 하면 된다 해서 낸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장르의 매력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자유롭고요. 밴드 음악의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은 이제 다른 장르의 요소들도 되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곡들은 그 밴드만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대체 제거 없이 그렇게 계속 찾아듣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장르입니다.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도 알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음악을 추천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얼터너티브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좀 부합하는 곡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요즘 정말 이제 꽂혀있는 근 몇 개월간 정말 꽂혀있는 밴드 중에 아일랜드의 폰테인스 DC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 영화 대부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의 성을 따와가지고 이름 지은 밴드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얼터너티브 락의 중에서 이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중반에 영미권에서 인기가 좀 많은 장르가 뭐냐면 이제 포스트 펑크라는 장르에 속하는 밴드인데, 그 아까 말한 그 펑크 막무가내로 내지르는 어떤 DIY스러운 정신의 그 펑크에서 약간 좀 더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밴드들 보통 포스트 펑크라고 이제 하는데, 이 밴드의 특징이라 한다면은 되게 시니컬한 보컬과 되게 반복적이지만 질리지 않는 그런 리듬, 그리고 그 시니컬함 속에 숨겨진 시적인 가사와 그 안에 엿보이는 삶에 대한 애정이나 통찰,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쿨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밴드라서,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근 하나 앨범의 가장 마지막 곡인 Favorit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꼭 요새 열심히 팔고 다니고 있는데, 그 곡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받은 오늘의 노래들을 들어보며 마지막으로 장르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4회차로 구성되었던 하공안이 벌써 마지막 회차의 끝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훈님과 선우님 두 분의 향후 음악적 활동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은데요. 혹시나 이 방송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종훈님부터 말씀해 주실게요. 저는 이거 제출하고 또 뭐 이런저런 어떤 일정을 수행할 때만 해도 이제 더 이상 계획이 없었는데, 그 운영진 분들이 그냥 몇 분이 노래 되게 좋던데요 해주신 게 또 거기에 넘어가서 조금 다시 요즘 기타를 쳐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이거를 어떤 분들이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만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존경하고, 저는 너무너무 외로웠거든요. 잘해봅시다. 네, 다음으로 선우님 말씀해 주세요. 향후 계획이라 하면은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겠지만, 이제 밴드에서 이제 이거 해보자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밴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 밴드가 이제 그 활동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뭐 이제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정규 앨범은 무리지만 EP 하나는 내보자, 자작곡으로 채워가지고를 이걸 목표로 잡고 이제 슬슬 이제 써보자 하는 중인데, 오늘도 막 이제 EP 쓰려면은 우리 막 합숙하면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막 이런 얘기도 하다 왔고, 네, 그랬는데 향후 계획이라 하면은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화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하공안 4회차 각성의 순간 좌절로부터 런어웨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일들에 무뎌지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뭐든 해낼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답 못할 마음이 여러분을 깨워줄 테니 그저 하루를 살아내고 세상의 편에서 이겨냅시다. 그럼에도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회의감과 무기력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외쳐봅시다. Let's dream that all you wanna be goes on.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이 계속되기를 꿈꿔봅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박종호님과 디더플랜 팀의 노래를 사랑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더플랜, 박종호, 박상원, 일구스, 을정,
듀포인트, 앤티크 화이트, 윤찬식, 은하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하궁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월 28일에 발매되었던 하궁한 10집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까지 하궁한 방송을 함께했던 저희는 SB 아나운서 황민지, 황유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